네, 저희가 오늘 다룰 영화 토이스토리 3입니다. 네. 스미스 군이 선정을 했는데 네. 예. 토이스토리 3의 가치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작품 자체로도 21세기에 나온 애니메이션 중에서 아마 수위를 꼽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게 시리즈의 완성판이라는 점. 그러니까 독립된 오리지널 작품이 아니라 소편임에도 오리지널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완벽하게 그 시리즈 자체를 완결해냈고 네. 그 점에서 언제고 한 번은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번에 타이밍이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다른 인물과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심이 안 좋았어요. 네. 또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고 그래서 네. 팟캐스트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힘 빠지는 일이 생기다니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저는 사실 토이스토리 3를 아껴놓고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반지의 제왕을 안 봤으면 반지의 제왕 안 본 눈 삽니다 뭐 이러잖아요. 제가 토이스토리 3를 안 본 눈이었어요 여태까지. 정말 아껴놓고 있었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진짜 나는 맛있는 반찬은 내가 죽기 전에 먹고 싶어. 약간 그런 영화였어. 이건 보자마자 내가 만족할 영화이기 때문에 아껴놨는데 너무 힘들 때 이 영화를 보니까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회복이 되더라고 진짜 심적으로. 작품의 기본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은 리 엉크리치, 제작은 픽사 스튜디오, 배급의 디즈니, 제작자는 다라 앤더슨, 각본의 마이클 아른트, 음악은 랜디 뉴먼, 촬영의 제레미 라스키, 편집은 켄 슈에르츠만, 미술의 바폴리, 시각효과는 알렉산더 아델입니다. 네, 개봉일은 2010년 6월 18일입니다. 네. 수상 및 흥행, 그리고 평가를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로튼 토마토에서 크리틱 평가로는 99%의 선호도에 8.9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선호도가 높게 나와도 평균 점수는 낮은 경우가 왕왕 있거든. 이 영화 보면 재밌긴 하다. 근데 존나 쩌는 그런 작품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98%의 평균 점수는 7.2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많단 말이지. 근데 이 영화는 평점도 높아요. 그리고 메타크리틱에서는 95점에 유저 스코어는 9.0점이 나왔습니다. 저널리스트들이든 대중들이든 재밌게 봤다는 얘기고 수상 정보를 말씀드리면 그래미 영상매체 주제가 부문을 수상했고 전미 비평가위원회에서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했고 그해 탑10 영화에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세틀라이즈 어워즈 애니메이션 부문을 수상했고 각본상도 탔습니다. 네. 그리고 워싱턴 비평가협회 애니메이션 부문, 크리틱스 초이스 애니메이션 부문, 골든글로브 애니메이션, 영국 아카데미 애니메이션,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선정한 애니메이션 상을 받았고 주제가상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세턴 어워즈 애니메이션 부분도 수상했습니다. 그 해 그냥 애니메이션이었네. 예. 트리비아를 말씀드리면은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이게 디즈니하고 픽사가 통합된 지 얼마 안 돼서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제작 주체에 대한 난항이 있었는데 일단 디즈니가 픽사를 인수하면서 픽사가 그 전까지 만들었던 7개 필름에 대해서 속편을 만들 권리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맘대로 제작하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토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애매했던 게 토이스토리 1은 디즈니에 귀속이 됐어요. 근데 토이스토리 2는 원래 아니었거든요. 근데 디즈니에서 토이스토리 2는 속편이잖아. 그거 오리지널 아니잖아. 토이스토리 1하고 2하고 우리가 같이 가져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픽사의 소유주였던 스티브 잡스는 반발을 했고 그것 때문에 토이스토리 2의 속편인 토이스토리 3를 누가 만드느냐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잡스는 아예 2006년부터 우리 디즈니하고 계약 안 하고 딴 놈하고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발표까지 했죠. 그것 때문에 법적 분쟁이 있었고 결국에는 디즈니 쪽에서 서클 7 애니메이션이라는 스튜디오 만들어가지고 토이스토리 3 우리가 만들자 라고 결정을 했죠. 근데 이게 각본이 토이스토리의 캐릭터인 버즈 있죠? 네. 우주인 복장으로 나오는 버즈가 결함이 생겨서 장난감 공장으로 리콜이 됩니다. 그리고 우디와 친구들이 그 버즈를 구하러 가는 거죠. 뭐 그렇게 신선하지 않잖아. 그치.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야기.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원래 서클 7 애니메이션이라는 그 스튜디오에서 각본을 짜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분쟁이 마무리되고 픽사가 토이스토리 3를 만들기로 하면서 이 각본은 폐기가 되고 지금의 각본이 된 거죠. 다행이네. 네. 그래서
디즈니하고 픽사의 파트너십이 그렇게 원만치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나단 끝에 이런 작품이 만들어졌다는 거. 그리고 픽사가 토이스토리 1, 2 만들었으니까 예전에 썼던 모델링 그냥 써가지고 다시 만들면 되겠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 파일을 보니까 이게 편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워낙 옛날 거다 보니까 호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그 모델링을 해야 됐다고. 공들이면서. 그래서 1년 반 동안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와. 네. 제작이 속편임에도 불구하고 순탄치는 않았고 빛이나 물 같은 걸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정작 표현하기 어려웠던 거는 쓰레기 봉투였다고. 쓰레기 봉투? 쓰레기 봉투에 인형들이 담기는 그 장면 있잖아. 네. 그때 쓰레기 봉투를 좀 리얼하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쓰레기 봉투가 균일하지 않기도 하고 이게 빛에 반사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 아, 비닐이니까 구겨짐이 엄청 많잖아. 그래서 그게 리얼하게 보일 때까지 하느라고 생각보다 거기서 엄청난 시간을 소요했다고 하더라고. 그 부분은 아예 예상도 못했는데. 그럴만 하겠다. 네. 그럼 이 정도로 트리비아까지 소개를 시켜드리고 스텝과 출연진에 대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감독은 리 언크리치예요. 원래는 감독을 중점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이분의 양력을 보니까 감독으로서 커리어는 일천한 편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전부터 쭉 픽사에서 주요 간부로 일하긴 했는데 주로 제작자나 아니면 공동 감독이나 편집자 뭐 이런 쪽이었고 감독을 맡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솔로로 맡은 거는. 픽사에서도 어느 정도 압력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회고하기를 나에게 출시작을 맡기기보다는 속편을 맡기는 걸 선호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감독으로서 커리어가 그렇게 화려한 분은 아닌데 어쨌든 이 작품은 멋지게 소화해냈고 포텐을 잘 터트려서 마무리를 잘했네. 이분은 감독이라기보다는 그냥 픽사가 필요한 파트가 있으면 그때그때 투입되는 그런 중간 개투조 같은 감독이 아닌가 싶더라고. 경력을 말씀드리자면은 몬스터 주식회사나 니모를 찾아서에서 공동 감독을 맡은 적이 있고 토이스토리 2도 공동 감독을 맡았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편집을 많이 했고 토이스토리 3가 처음 단독 감독 데뷔한 작품이라고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 각본의 마이클 아른트. 전작으로는 리틀 미스 선샤인, 토이스토리 3, 브레이브, 오블리비언, 헝거게임, 인사이드 아웃, 나를 부르는 숲,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등을 각본을 맡았네요. 이분은 버지니아 태생인데 아버지가 외교관이었대요. 그래서 인도라든지 스리랑카라든지 이런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유년기를 보냈고 대학을 다니면서 각본을 계획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50개 정도의 각본을 머릿속에 구상했다고. 그러면서 본인이 예측하기를 한 50개 했으니까 이 중에서 5개 정도는 작품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5개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성공적인 작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견적을 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무모한 예상이었던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성공한 영화는 그거보다 훨씬 많다는 거. 재능이 엄청나나 보네. 근데 이분의 첫 커리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리틀 미스 선샤인인데 이 영화는 썬댄스 영화제에서 굉장히 각광받은 작품 중 하나죠. 대충 3일 동안 초안을 썼고 초안을 쓰고 나서 친구하고 가족들에게 계속 그 피드백을 받았대요. 그래서 100개 정도의 피드백 항목을 정리해가지고 1년 동안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본 시장에 낸 거죠. 그래서 각본이 팔리면서 영화가 됐고. 그래, 이렇게 혼자 다쳐가지고 남의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고 쓴 소리 안 듣고 작업하려고 그러면은 좋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 좀 쓴 소리도 들을 줄 알고 여러 가지 피드백도 좀 들을 줄 알아야 사람이 진보하는 법이야. 그치. 그래서 이 리틀 미스 선샤인을 통해서 미국 아카데미에도 들어가게 됐고 굉장한 명성을 얻었죠. 그 이후로 토이스토리에도 참여하게 되고 뭐 헝거게임에도 참여하게 되고 인사이드 아웃 그리고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등등의 작품을 수행하게 되죠.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야기를 좋아하는 특성들이 있잖아. 어떤 나라는 무슨 얘기가 먹히고 어디는 어느 얘기가 먹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아버님 외교관이니까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만인이 좋아할 만한 공통적인 소재들 있잖아. 다소 유치할 수는 있지만 대중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것들을 일찍 깨우치신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음악 감독의 랜디 뉴먼. 전작으로는 렉타임 내추럴, 우리 아빠 야호, 아발론, 페이퍼, 토이스토리 시리즈,
제임스와 거대한 복숭아, 꼬마 돼지 베이브2, 벅스라이프, 미트 페런츠, 몬스터 주식회사, 카, 공주와 개구리 등을 맡았습니다. 네. 이분은 LA 태생인데요. 어린 시절은 뉴올리언즈에서 보냈고 나중에야 LA로 다시 돌아와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 유태인 가족인데 가족들이 이렇게 유태교의 열성적인 집안은 아니라서 본인은 무신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7살 때부터 작곡을 전문적으로 시작해가지고 레이 찰스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이 사람의 음악을 보면은 그 재즈풍의 음악이 많고 뉴올리언스에서 유년기를 보낸 사람답게 미국 남부 흑인 음악에 근접한 작품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공주와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배경이 뉴올리언스고 뉴올리언스 재즈를 소재로 하는 영화거든요. 그 작품의 OST를 맡았고 In the Southland, there's a city way down on the river. 그 외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토이스토리 하면은 가장 유명한 음악이 You've got a friend in me. You've got a friend in me. 재즈풍의 발성이 나오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 음악을 이분이 작곡을 했죠. 그래서 음악 하나하나 찾아보면은 굉장히 그런 미국 향토적인 그런 음악들이 많고 물론 그 외에도 다른 장르도 잘하긴 하는데 가장 주력이 되는 거 그런 정말 미국 재즈 굉장히 능한 사람이라는 거. 이분이 영화 음악을 하게 된 계기는 같이 앨범을 작업하기도 하고 같이 밴드를 꾸리기도 하고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워너브라더스에 고용이 되면서 워너브라더스하고 연결돼가지고 그때부터 영화 작곡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스텝 소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출연진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분만 좀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시죠.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톰 행크스가 일단 있고요. 우디 역할이죠. 그리고 팀 앨런이 버즈 역할, 조앤 큐잭이 제시 역할, 네드 비티가 로스 역할, 악역이죠. 그리고 돈 리클스가 미스터 포테이토, 에스텔 해리스가 미즈 포테이토, 마이클 키튼이 켄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기서 날라리로 나오는. 그리고 조디 벤슨, 이분은 인어공주의 히로인이죠. 파트 오브 유어 라이프를 부르기도 했고 이분이 바비 역할을 맡았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여러 출연진이 있는데 이 출연진들의 나이를 보면은 놀랄만한 게 대부분 이 영화 만들어지던 시점에 50대가 넘었습니다. 제일 젊은 축이 톰 행크스예요. 진짜? 그러네. 톰 행크스가 1956년생인데 톰 행크스보다 어린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미스터 포테이토와 미즈 포테이토 부부죠. 이분들은 1920년생이야. 아직도 살아있고 둘 다 80대였지. 근데도 성우 연기를 원숙하게 했단 말이죠. 80이 넘었는데? 물론 성우는 배우보다 나이가 덜 차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50대 넘으면 어지간하면은 애니메이션 성우도 그렇게 잘 기용하지 않아요. 80 넘은 성우 얘기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왜냐면 목소리 자체가 늙어지기도 하고 목소리 이상으로 연기 그리고 감성 이런 게 나이를 먹기 때문에 맥시멈이 거의 60대 수준이고 물론 60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노인 연기 이런 걸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50대부터 80대까지가 주류가 돼가지고 토이스토리라는 메이저 작품에 출연진을 맡게 된다는 거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80세를 넘은 성우를 고용하는 시스템 자체도 놀랍거니와 80세가 넘었는데도 계속해서 장난감 애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 장난감의 목소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치. 그 분의 자체도 대단한 능력이네. 네, 그러면은 이 정도로 토이스토리 3의 기본 개요를 말씀드리고 2부에서 시놉시스와 함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